안녕하세요. 1500만 주식 투자자 여러분.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 공주튜브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더라도요. 주식에 내 돈이 100원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하는 소식들만 모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시간이 없으시면 출퇴근길이나 밥 먹을 때 1.5배속으로 듣기라도 하시면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2024년 9월 19일 2차전지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쌓여 있었던 소식들이 한 번에 나오다 보니까 중요한 소식들 위주로 간추리느라 진짜 힘들 정도로 소식이 많았는데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타임라인으로 다 표시해놨으니까 해당 시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독일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4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독일 하노버에서 세계 최대 상용차 전시회인 IAA 트랜스포테이션이 개막했습니다. 이 행사는 12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전시회로 매년 개최되는데, 매년 홀수회에는 위넨에서 승용차 부문으로 개최하고 짝수회에는 하노버에서 상용차랑 물류 솔루션을 주제로 개최하는데요. 이번에는 짝수회니까 하노버에서 상용차랑 물류 솔루션 주제로 개최가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가 참가했는데요. 각사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형 고전압 미드니켈 셀투팩을 소개했습니다. 2차전지 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면 다들 이름만 들어도 무슨 기술인지 아실 텐데, 배터리 탑재 공간 활용에 용이한 파우치형 배터리를 니켈 함량 40에서 60%의 망간 함량을 높여서 안정성을 키우고 고전압을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린 고전압 미드니켈로 만든 제품입니다. 니켈과 코발트의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의 비중이 낮아져서 원가 절감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셀2팩은 기존 배터리 구성에서 모듈 단계를 제거해 팩에 직접 셀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배터리 무게와 비용을 절감하는 팩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2차전지 제조사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에너지 효율 그리고 가격 경쟁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방식을 통해 둘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G 엔솔 발표에 의하면 대형 트럭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600km에 달해서 장거리 주행도 가능하고요. 5000 사이클의 장수명은 물론 팩의 강성을 높이고 셀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열과 가스를 외부로 빠르게 배출하는 하부 벤팅 기술도 적용해 화재에도 대비했다고 합니다. 반면 삼성 SDI는 LFP 플러스라는 배터리를 선보였는데요. 흔히 LFP 배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플러스는 뭐지 싶으실 수 있는데, 신규 극판 기술을 활용해 배터리 효율을 10% 이상 끌어올린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LFP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한 반면에 성능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은데, 그걸 삼성 SDI의 기술력으로 보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 킬로미터를 주행해도 배터리 수명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수명을 늘렸고, 급속 충전으로 2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는 게 삼성 SDI의 발표입니다. 그 밖에도 양사의 다양한 배터리 신기술들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의 저가 공세에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기술을 바탕으로 잘 대응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나상현 기자님 외 다수의 언론사에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도했습니다. 요즘 연일 들려오는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에 한국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그걸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4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 440만 대의 65% 수준인 290만 대가 중국산이었습니다. 특히 비아디가 20.2%로 테슬라의 11.3%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중국 시장을 제외하더라도 중국계 브랜드가 2018년 3.3%에서 2024년 상반기 16.3%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한국계 브랜드는 13.6%에서 9.6%로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순수 전기차 수입도 12억 8,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는데, 이 중 65.8%인 8억 4,800만 달러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중국 전기차 수입이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의 버스, 트럭 등 상용차에 국한되어 있었던 중국 전기차 수입이 중국에서 제조한 테슬라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비아디가 한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등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 공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 전기차 시장이 기술력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덕이 큰데 우리나라는 각각의 기업들에게만 맡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27일부터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최대 100%까지 높이기로 했고 캐나다도 100%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며 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주요 먹거리 산업이 될 전기차와 2차 전지 분야에 대해 국가적인 전략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벌 전동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 유럽, 중국 중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준비를 마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일명 HMGMA라고 하는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이 인프라와 설비 구축, 그리고 엔지니어 채용을 거의 완료하고 10월부터 공장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현대차는 일반적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EREV를 비롯한 친환경차 전 차종에 대한 생산을 계획 중입니다. 메타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현재 미국 시장 점유율 10%로 2위에 머물러 있는 현대차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세제 혜택까지 받게 되어 1위인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시장은 더 빠른데요. 체코에 설립한 현대차 공장이 설립 5년 만에 친환경차 누적 출고 대수가 5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현대차의 글로벌 생산 공장 8곳 가운데서도 40%에 가까운 수치로 유럽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중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시장이 유럽이니만큼 현대차는 이곳을 기점으로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해외 자동차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현대차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EU의 전기차 비중이 20에서 24%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타임즈 임주희 기자님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EU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보급형 전기차 출시로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유럽 전기차 시장은 유럽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 저하와 중국산 전기차 공습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전면적인 전기차 도입 시기를 연기할 것을 계속해서 압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갈수록 둔화되어 올 상반기에는 14%에 그쳤는데요. 지난 9월 유럽 내 최대 자동차 시장인 독일이 전동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했고 3천만 원대의 저렴한 전기차 출시도 앞두고 있는 등 내년 유럽 내 전기차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제조사와 2차 전지 제조사들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벤츠가 비아디와의 중국 합작회사 덴자의 지분을 비아디에 전량 매각하고 비아디와의 협력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덴자는 벤츠가 비아디와 손을 잡고 2011년에 50대 50의 지분 구조로 설립한 고급 전기차 브랜드인데요. 13년 만에 벤츠가 완전히 손을 떼는 걸로 보입니다. 미쓰비시 자동차가 지난해 중국 후난성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현대차도 중국 충칭 공장을 매각했죠. 도요타와 GM도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차츰 중국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자동차 시장이 규모 면에서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나 중국 당국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이 같은 결정들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벤츠는 2조 6천억 원을 중국 시장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완전 철수라기보다는 자체 브랜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계륵 같은 중국 시장에서의 벤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중요한 소식들 엄선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